그렇게 원하던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러들었음에도 증시가 실망감에 하락하지 않고 박스권 상단에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현재 시장의 매수세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적만 좋게 나온다면 언제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 랠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월요일 나스닥이 지난주 금요일보다 변동성은 대폭 줄었지만 거래량은 오히려 늘었다는 것을 보고, 저는 본격적인 빅테크 실적 발표 전에 기관들이 매수를 늘려 아예 단기적으로 롱 포지션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4월 들어 시장에는 실업률 발표, CPI 발표 등 굵직한 이슈들이 있었지만 증시는 계속해서 박스권을 만들며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주목할 만한 지표 발표나 이슈는 없었고 변동성을 줄이며 횡보하다 장 마감할 때쯤 매수세가 들어오며 나스닥이 플러스 0.28%, S&P 500 플러스 0.33%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TQQQ는 플러스 0.11% 상승해 27.5달러로 마감했으며, 스윙 계좌에서는 여전히 롱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 규모를 늘리진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월요일 미국 증시는 주목할 만한 소식은 딱히 없었지만 그나마 살펴보자면 개장 전에 뉴욕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지난달 마이너스 24.6과 예상치인 마이너스 18을 크게 상회하는 10.8로 발표됐습니다. 이는 22년 5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며, 작년부터 계속 수축 국면을 보이던 뉴욕 제조업 지수가 반등하며 확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2년 이후 계속해서 크게 하락하던 제조업 PMI 지수가 올해 들어 하락세가 진정되고 4월 초에 눈에 띄게 반등하는 모습과 함께 미국 제조업 지수도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통해 미국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계절적 요인에 의해 단기적인 반등인지 추세적인 반등인지는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 해야겠습니다. 제조업지수 발표 이외에 지난 금요일 대형은행에 이어 월요일에도 금융주 실적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우려가 많았던 찰스 슈왑은 대체적으로 예상치와 비슷한 실적이 나왔고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위스는 S&P 500 랠리는 빅테크 주식에 의해서만 주도되었으며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 지수가 폭락해 새로운 저점에 놓이게 될 거라고 합니다. 마이클 위스는 23년이 시작될 때부터 올해 또 한 번 폭락이 온다고 외치다가 1월에 랠리가 나오니까 1월 고점이 올해 최고점이고 3월에 대폭락할 거라 주장했는데 3월에 대폭락은 오지 않았고 현재 시장은 1월 고점을 돌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모든 것이 틀렸지만 그는 계속해서 폭락 시기를 뒤로 늦추며 결국 실적이 안 좋아져서 폭락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시간을 맞춘다고 합니다. 시장은 대세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강세장이 지속되다 보면 하락장이 오는 것은 자연의 이치와도 같은 일입니다. 이렇게 하락은 언제 찾아와도 이상하지 않은 것인데 1년 내내 폭락을 외치다 보면 당연히 그 시기가 우연하게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비관론자가 무슨 대단한 성견지명이라도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투자의 신 워렌 버핏은 약세장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고 주기적으로 꼭 찾아오니까 약세장 신경 쓰며 예측하지 말고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시장에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을 수 있지만 돈을 벌지 못하며 돈을 벌고 싶다면 비관론을 무시하고 장기 투자하라 라는 격언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클 위스는 사람들의 실적 전망치가 너무 낙관적이다 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발표된 S&P 500 30개 기업들 중 90%가 EPS 예상치를 상회했으며 73%가 매출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하며 이는 2012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좋은 출발이라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발표될 빅테크 기업들도 양호한 실적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나올지 이제 조만간에 알 수 있겠습니다. 채권 시장을 살펴보면 여러 경제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우려가 많았던 은행들의 실적도 양호하게 나오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줄어들어 5월에 25bp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 86%까지 올라왔습니다.
또한 이제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하 시기를 9월로 전망하고 있으며 금리 전망이 매파적으로 바뀌자 2년물 금리도 한 달 내내 계속 반등해서 4.2%를 넘어섰습니다. 4월 내내 박스권에 갇혀있던 나스닥은 이제 빅테크 실적을 명분으로 다시 변동성을 키우며 방향을 정할 거라 생각합니다. 4월 들어 물가는 잡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업률과 다른 경제지표들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됐고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이 말했던 최종 기준금리 5.1%와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는 말에 점점 동의하고 있어 최종 금리를 5.2%로 전망하고 금리 인하 시기도 기존의 7월에서 9월로 늦췄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러들었음에도 증시가 실망감에 하락하지 않고 박스권 상단에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현재 시장의 매수세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적만 좋게 나온다면 언제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 랠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월요일 나스닥이 지난 금요일보다 변동성은 대폭 줄어들었지만 거래량은 오히려 늘었다는 것을 보고 저는 본격적인 빅테크 실적 발표 전에 기관들이 매수를 늘려 아예 단기적으로 롱 포지션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저는 빅테크 실적이 양호하게 나와 4월에 랠리가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제 생각과 다르게 실적이 실망스럽게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하락과 기간 조정이 나올 뿐 시장이 폭락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단기적인 전망과 별개로 나스닥은 실업률과 CPI가 어떻게 나오든 은행이 파산하든 말든 5월에 금리를 인상하든 동결하든 금리 인하를 7월에 하든 9월에 하든 실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소음과 이슈를 견뎌내며 묵묵히 자기 갈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에는 소음과 이슈로 인해 단기적인 변동성은 계속 나오지만 이미 시작된 미국 증시의 중장기적인 상승 흐름을 막지는 못할 것이기에 단기적인 실적에 너무 일일비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일상 온전히 누리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